왜 내 신용 등급은 5등급이나 6등급이죠? 전 이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이것도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용 등급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에요. 신용은 말 그대로 돈을 잘 빌리고 잘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제 날짜에 갚으면 신용이 좋은 거고요. 물건을 카드로 할부로 사고 꼬박꼬박 제 날짜에 갚아서 다 갚으면 신용이 좋은 겁니다. 또 가면 통신비 같은 거 내가 먼저 시컨 사용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내면 그게 신용이 좋은 거죠. 금융에서 말하는 신용은 바로 지불 능력, 돈을 빌리고 원하는 날짜에 정확히 갚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엔 등급과 점수를 같이 사용했는데요. 점수는 보조적인 지표로 쓰고 등급을 훨씬 더 중요한 지표로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이 1등급, 2, 3, 4까지가 신용이 좋은 거고요. 5, 6은 보통 신용 거래를 하지 않은 대학생, 이런 분들이 그냥 중간 점수인 5, 6을 받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연체를 하거나 대부업체를 쓰거나 너무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7, 8, 9, 10 해서 저신용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10등급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안 해줄 정도니까 이렇게까지 신용등급이 관리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튼 근데 왜 등급으로 기억하면 편한데 이걸 굳이 점수 788점, 856점 이렇게 바꾸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1금융권, 우리가 말하는 시중에 대형은행들 있잖아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다다다다다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아까 최소한의 보통 신용이 5, 6등급이었죠. 그래서 6등급보다는 신용 등급이 좋아야 은행의 문턱, 1금융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6등급이 조금 애매한데 6등급보다 떨어지면 확실히 1금융권을 못 넘고 2금융권으로 갔어야 해요. 근데 기존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1, 2, 3 어디서든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데 2금융,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한번 밀려났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차는 15점, 2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등급 맨 아래에 있는 사람과 7등급 맨 위에 있는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용 평점대로 통일하라고 2021년 1월 1일부터 통일해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이게 점수제로 바뀐 게 나한테 뭐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대출을 받을 때 과거에는 1금융권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6등급이 아니라 지금 7등급이세요. 이러면 내가 점수가 몇 점 모자란지 모르죠. 근데 보통 한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1금융권 은행들도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는 안 됐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될 수 있고요. 우리은행에서는 안 됐는데 기업은행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외부 신용평가 회사, 나중에 한번 또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K10이나 나이스에서 주는 정보 말고도 은행 내부의 신용평점 체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을 때 옛날에 1금융권에서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1금융권 은행 두세 군데는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변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이게 점수가 조금 높고 낮고, 즉 1점 단위로 관리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통신비랑 공과금 내역 납부한 걸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신용평가사에 보내시게 되면 최대 15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6개월치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신용등급에 관련돼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신용 점수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리고 내는 이자와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고 빌리는 이자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보고 관리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잘 돌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